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식을 말하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평 매매의 끝판왕, 멀티 이평 차트를 운용 수식으로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평 매매를 할 때 매수의 타점을 잡는 강세 약세 패턴도 한번 응용 수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평 매매의 없어서는 안 될, 이평 매매를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MACD 보조지표. MACD는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 말 그대로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 강도, 그를 보는 모멘텀 지표입니다. 트레이더들 간에 MACD는 이평 매매를 할 때 가장 많이 널리 사용되는 보조지표가 바로 MACD입니다. MACD는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 강도 패턴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MACD입니다. MACD는 12, 26, 9라는 기간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간값을 다 더하게 되면 바로 52일입니다. 그래서 MACD 선과 시그널, 그 다음에 오실레이터, 그 다음에 영의 기준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의 기준선이 12, 26, 9를 기간값을 다 더했을 때 나오는 52일입니다. 52일에서 영의 기준선 이상에 있으면 바로 정배열을 뜻하고요. 영의 기준선 이하에 있으면 바로 역배열을 뜻합니다. 그래서 MACD 선과 시그널 선이 영의 기준선을 돌파해서 영의 기준선 이상에 있으면 바로 정배열을 뜻하는 거고요. 영의 기준선 아래에 MACD 선과 시그널 선이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면 바로 역배열을 뜻합니다. 그리고 MACD 선과 26이라는 지표의 선이 서로 골든 클로스를 하거나 데드 클로스를 하는 것을 이평의 수렴이라고 합니다. 이평의 수렴, 이평의 수렴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평의 수렴이 바로 골든 클로스, 데드 클로스를 말하는 거고, 영의 기준선 위에서 골든 클로스 하는 것과 영의 기준선 아래에서 골든 클로스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영의 기준선 아래에서 골든 클로스는 바로 역별 상태에서 단기 이평의 골든 클로스라고 보면 되고요. 영의 기준선 이상에서 서로 골든 클로스는 바로 정배열에서 골든 클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멀티 이평 차트, 멀티 이평 차트를 보시게 되면 TSF, HMA, 지수이평, 대마이평, 테마이평으로 정배열을 구성하고 있고 MACD의 보조지표를 살펴보면 정배열 구성에서 단기 이평이 골든 클로스 수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정배열 수렴 확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패턴을 볼 수가 있고요. 트릭스라는 이제 보조지표 있습니다. MACD의 약간의 속임수를 보완한 그런 지표가 바로 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이평 매매를 할 때 MACD보다도 명확한 방향성과 패턴을 보여주고 크게 돌아 나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의 이유는 바로 MACD는 지수 이평화 시킨 거고 트릭스는 트리플 EMA 지수 이평화를 3번 지수 이평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돌아 나오면서 패턴적으로 명확한 방향성이 더 보이는 부분이 바로 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 트릭스 보조지표는 우리가 역별에서도 매매를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보여주는 게 바로 트릭스입니다. MACD보다도 명확한 패턴을 보여주면서 우리 역별에서도
역별에서도 매매를 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MACD와 트릭스를 한번 비교해 보면 MACD는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트릭스 같은 경우는 트릭스 본선과 시그널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값은 똑같습니다. MACD가 12, 9의 시그널을 갖고 있으면 트릭스도 마찬가지로 12와 9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0의 기준선이라고 불리는 MACD가 있으면 52일의 기준선입니다. 반면에 트릭스는 52일의 기간값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수 이평화를 3번 했기 때문에 중단기 기간값이 이미 주어진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0의 기준선은 이렇게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0의 기준선을 추가를 해서 보시게 되면 MACD 0의 기준선과 트릭스의 0의 기준선은 좀 의미가 다르지만 이렇게 0의 기준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교를 하게 보면 MACD와 트릭스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패턴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그려집니다. 반면에 수렴받는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면 MACD 선은 이 부분에서 수렴을 받았고요. 트릭스는 하루 차이로 수렴받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또 다른 구간을 찾아보면 MACD는 이 구간에서 수렴받았고요. 트릭스는 좀 2일 차이로 수렴받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데드클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MACD 선은 데드클로스가 이 부분에서 났고요. 트릭스는 하루에서 2일 차이로 이렇게 데드클로스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액면으로 보면 그냥 화면상으로 보면 오히려 MACD가 좀 빠르게 나오고 빨리 보여주며 데드도 빨리 나오기 때문에 매도도 빨리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겠지만 오히려 트릭스가 좀 느리긴 하지만 명확한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트릭스가 MACD보다는 우리가 속임수를 좀 어느 정도는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속임수를 어느 정도는 캐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릭스가 오히려 방향성과 패턴은 오히려 MACD보다도 좀 정확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트릭스는 매수의 시기와 매도의 시기, 고점 매도의 시기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MACD 같은 경우는 0의 기준선만 있을 뿐이고 트릭스 같은 경우는 MACD 0의 기준선과 트릭스의 0의 기준선은 좀 다른 의미지만 0의 기준선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MACD는 거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가지고 있고요. 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 백분율에서 이 상승률이 수치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에서 0의 기준값을 돌파할 이 시기와 그 다음에 매도의 시점을 보는 1의 기준값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의 기준값을 추가하겠습니다. 기준선 설정에서 기준선 추가해서 1을 추가하면 자, 이렇게 추가를 하면 자, 이 부분이 1의 기준선입니다. 트릭스 본선이 1의 기준선을 오버하게 되면 단기 꼭지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자, 트릭스가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트릭스 1의 기준선을 트릭스 본선이
오버를 하게 되면 단기 꼭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고점 매도를 할 수 있겠죠. 반면에 MACD 같은 경우는 고점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고점 파악이 잘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꺾였을 때 부분이 고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트릭스는 반면에 1의 기준선을 오버하게 되면 고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의 타점을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고점 매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1의 기준선을 오버했을 때가 단기 꼭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고점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고점 매도. 자, 보시면 트릭스 수렴받은 부분, MACD는 수렴받은 이 부분이겠죠. 역배열이고 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틀 뒤에 수렴을 받았죠.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역배열에서도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어디냐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0의 기준선 아래에서 수렴을 받았죠. 트릭스가. MACD는 0의 기준선 아래에서 수렴받은 부분은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 지금 트릭스는 역별 상태에서 수렴을 받았죠. 이때 확인할 게 뭐냐면 주가가 대마이평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역별에서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대마이평 위에 주가가 있을 때 트릭스가 0의 기준선 아래에서 수렴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수의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MACD로는 이런 매수의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트릭스가 0의 기준선 아래에서 이렇게 수렴받았을 때 주가가 대마이평 위에 있다고 하면 바로 매수 타점입니다. 다른 구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MACD가 0의 기준선 위에서 수렴을 받았기 때문에 매수의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매수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트릭스의 수렴인데요. 트릭스가 수렴을 받았는데, 자, 수렴 받았죠. 주가가 대마이평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때 매매의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매매의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매매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기 꼭지를 볼 때 트릭스의 1의 기준선 0, 0.5, 1, 1.5, 2. 자, 이 단위의 백분율의 기준선입니다. 그러면 백분율에서 0, 0.5, 1. 1의 기준선에서 트릭스 본선이 바로 1의 기준선을 오버하게 되면 바로 단기 꼭지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의 기준선을 오버하면 단기 꼭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점 매도를 할 수가 있다. 최대한으로 고점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도 보시면 트릭스의 수렴. 트릭스의 이제 수렴인데 주가가 대마이평 위에 있지 않죠. 그러면 수렴 받는 부분을 확인하고 주가가 대마이평에 올라오면 바로 매수 타점 잡는 겁니다. 보이시죠? 바로 매수 타점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 꼭지. 단기 꼭지를 어떻게 본다? 1의 기준선을 오버하게 되면 여기가 단기 고점이 되는 겁니다. 고점 매도를 할 수가 있죠. 트릭스 수렴이죠. 주가가 테마이평 위로 올라왔죠. 매수 타점이죠. 자, 단기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드가 났을 때 매도로 잡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MACD에서 볼 수 없는 이런 매수의 타점과 그리고 고점 매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트릭스가 MACD 보조 지표를 좀 보완해서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응용 수식으로 만들 부분은 자 이렇게 트릭스 지표를 구름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패턴을 좀 쉽게 볼 수 있고 구분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름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식 만드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해서 이게 하는 거고요. MACD로 보는 이평의 추세, 모멘텀을 보는 것보다 테마 이평으로 해서 모멘텀을 보는 그런 트릭스 보조 지표가 오히려 MACD 지표를 활용해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트릭스 지표를 활용해서 매매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구름으로만 표현하는 그런 응용 수식이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식 관리에 들어가서 먼저 트릭스라는 보조 지표를 꺼내 오겠습니다. 검색창에 트릭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트릭스 영문으로 트릭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부분에서 복사를 누르겠습니다. 복사를 누른 다음에 지표 이름을 트릭스 응용지표 한 다음에 일목균형표로 해야지 구름표가 있기 때문에 구름 표현을 위해서 일목균형표라는 명칭을 붙여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표명이 바뀌었죠? 트릭스 응용지표 일목균형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성은 본선과 시그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걸 구름으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 1번을 복사를 해서 수식 4번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식 이름을 트릭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수식 2번을 시그널입니다. 시그널. 수식 2번을 복사를 해서 수식 5번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시그널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부여하고요. 수식 검정을 누르면 이상이 없다고 뜹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라인 설정에 들어와서 이 부분을 파란색으로 다 바꿔줍니다. 파란색 3포인트 시그널 파란색으로 바꿉니다. 3포인트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구름을 표현되는 거 트릭스 있죠? 이 트릭스를 밝은 색으로 바꿔줍니다. 이번에는 주황색으로 바꾸고요. 시그널은 그대로 놔두고 3포인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수식 1번, 2번은 파란색으로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수식 4번과 5번은 트릭스는 주황색, 시그널은 그대로 파란색으로 색깔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은 맞습니다. 스케일은 화면이죠. 근데 기준선 설정해야 되는데 0의 기준선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의 기준선, 매도의 타점을 잡는 1의 기준선을 이렇게 추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잘 구분이 되게끔 색상을 정해놓고 스타일만 바꿔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작업 저장. 그럼 작업 저장이 됐으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지우고 사용자 지표. 자, 이렇게 트릭스를 본선과 시그널을 구분짓게 또 구름으로 표현됐죠. 자, 이렇게 해서 패턴을 보고 0의 기준선과 1의 기준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1의 기준선이 있으면 우리가 트릭스가 수렴을 받았다. 그러면 테마 이평이 수렴을 받았던 거예요. 테마 이평이 수렴 받았을 때 주가가 테마 이평 위에 있다. 수렴 받고 나서 이후에도 테마 이평 위에 있다. 매수입니다. 매수. 자, 여기도 보시면 수렴을 받았죠. 수렴을 받고 주가가 테마 이평에만 위에만 있으면 매수입니다. 매수. 자, 이 부분도 수렴을 받고 있죠. 수렴을 받고 있고 주가가 테마 이평 위에 있으면 매수입니다. 매수. 여기도 이제 말할 것이 없죠. 매수입니다. 매수. 수렴 받았죠. 그 다음에 테마 이평 위에 있죠. 매수입니다. 매수. 매수인데 보시면 1의 기준선, 1의 기준선을 오버했을 때가 단기 꼭지라고 있습니다. 1의 기준선을 오버할 때가 단기 꼭지다. 자, 이 부분은 수렴을 받았죠. 근데 0의 기준선 아래에서 수렴 받았죠. 그러면 뭘 기다리냐면 주가가 테마 이평으로 올라오는 걸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테마 이평으로 올라왔을 때 매수입니다. 매수. 자,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 매도하면 되겠죠? 자, 수렴 받았죠? 수렴 받았을 때 테마 이평 위에 있기 때문에 매수죠. 매수. 데드가 났을 때는 잘라줘야죠. 영선 아래에서 수렴이죠. 그 다음에 주가가 테마 이평으로 올라오는 걸 봅니다. 매수입니다. 여기가. 자, 매수죠. 여기가 매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영선 아래에서 수렴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테마 이평으로 올라왔을 때 이 시기가 매수입니다. 정확하게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죠. 정확하게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대등가 났을 때 잘라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MACD를 보완한 지표라고 해도, 여기에도 힙소가 있습니다. 힙소. 속임수가 있어요.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크로스 체킹을 해야 됩니다. 크로스 체킹. 크로스 체킹을 하는데, 지난번, 어, 매매를 할 때 RSI를 설명드렸습니다. RSI. 자, RSI를 설명드렸죠. RSI 설명에서 60의 기준선을 추가하고, 자, 여기서, 자, 보세요. 프릭스의 수렴, 자, RSI를 확인해보면 60 이상일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RSI가 60 이상일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트릭스 수렴이죠. RSI가 60 이상일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쵸? RSI 60일 때 트릭스가 수렴 받았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크로스 체킹을 해서 트릭스가 주는 힙소, 속임수를 우리가 이렇게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뭐든 완벽한 건 없습니다. 완벽한 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도 트레이딩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확률성을 높이는 그런 지표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수익을 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MACD 보조 지표를 좀 보완한 트릭스 보조 지표를 좀 패턴적으로 쉽게 눈에 띄게 구름으로 표현하고 1의 기준선,
1의 기준선의 중요성. 트릭스의 1의 기준선을 오버할 때가 바로 단기 꼭지다. MACD에서는 볼 수 없는 단기 꼭지 잡는 그런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